가장 중요한 건데요, 첫 문단을 직관적으로 쓰셔야 한다. 두 번째는 문단 나누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 끊기입니다. 네 번째는 단호한 어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넘버링이에요. 다음은 주제 선정인데요. 일곱 번째는 반말 모드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아리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역 태그입니다. 열 번째 꿀팁은 잘하는 계정을 분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2.9만 스레더가 알려주는 스레드 공략법 기초편입니다. 스레드가 어떤 SNS고 왜 지금 기회인지, 스레드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스레드 공략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첫 문단을 직관적으로 쓰셔야 한다. 스레드에서 첫 문단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썸네일이랑 동일해요. 내용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 썸네일은 실패한 썸네일이겠죠. 스레드도 동일합니다. 첫 문단을 직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너무 긴 것도 비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최대 세 줄까지, 여기에 이 게시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꺼내면 좋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문구를 첫 문단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게시글 중에 경고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게시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게시글 하나로 팔로워가 1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두 번째는 문단 나누기입니다. 스레드는 글 기반 SNS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줄을 주저리 쓰면 안 보고 싶어요. 물론 글을 잘 쓰는 분들, 작가분들이나 글을 쓴 짬바가 있는 분들은 주저리 쓰셔도 잘 쓰세요. 글을 쫀득하게 잘 쓰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글쓰기 고수가 아닌 초보잖아요. 초보들이 그런 걸 함부로 따라 하시면 절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단 나누기에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바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모바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PC로 게시글을 쓰시는 경우는 내가 생각보다 문장의 길이를 너무 길게 써서 애매한 부분에서 끊어져 가지고 아래로 달릴 수가 있어요. 모바일 기준으로 짧고 간결하게 끊어서 줄바꿈을 해주시고 문단별 줄바꿈을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 끊기입니다. 이거는 좀 잡기술인데요, CTA라고 하죠. Call to Action. 내가 원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행동인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을 끊어가지고 일부 끊어서 댓글에다 남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궁금한 지점에서 본문을 끊고 나머지를 댓글에다 쓰면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댓글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내가 스레드 게시글을 업로드를 할 때 댓글을 한꺼번에 최대 1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어요. 댓글을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고 댓글을 하나하나 이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댓글 10개까지는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면서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댓글 여러 개로 쪼개셔도 돼요. 댓글 여러 개로 쪼개시면 내가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자마자 댓글이 여러 개로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이거는 업로드 하자마자 댓글이 바로 달렸네 라고 하면서 또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스킬입니다. 네 번째는 단호한 어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태도보다 강렬한 태도에 더 이끌리거든요. 스레드에서 말을 좀 세게 내뱉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팬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글의 기세를 담아서 단호한 어조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려오게 된다. 다섯 번째는 넘버링이에요. 특히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이게 유용한데, 그냥 주저리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쓰는 것보다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넘버링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읽고 정보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게 돼서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따라서 리포스트 혹은 저장을 통해서 이 게시글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느낄 확률이 커집니다. 넘버링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주제 선정인데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랑 다르게 해시태그를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해시태그도 인스타그램처럼 샵 뭐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게시글 상단에 내 아이디 옆에, 화살표 옆에 주제로 표기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 주제는 규모가 큰 키워드여야 돼요. 규모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이 찾아보는 단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의 규모를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에서 월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한 키워드인지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7번째는 반말 모드입니다. 스레드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있을 때도 반말 모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반말 모드가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데 존댓말 모드가 더 반응이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입맛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반말 모드를 했을 때 조금 더 친숙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레드에서 반말로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이나 DM으로 대화를 할 때 반말을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잊지 마시고요. 8번째는 스아리입니다. 스아리가 뭐냐면은 스레드에서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리포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계정을 같이 크자라는 의미인데요. 스아리 프로젝트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전 영상에서 내가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스아리는 강추합니다. 9번째는 지역 태그입니다. 스레드에서 지역을 태그하는 기능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치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태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게시글의 본문 혹은 주제 칸에 해당 지역을 넣는 것입니다. 지역을 태그할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도 실제로 대구에 있는 피부과를 이 방법으로 대박을 내드린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전무직분들은 이 지역 태그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10번째 꿀팁은 잘하는 계정을 분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레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를 잡고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9만 스레더인 제이로드가 있습니다. 제 계정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스레드 오늘 회원가입하시고 제 계정 팔로우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레드 공략법 10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꼭 여러분들의 스레드 수익화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